자, 화면 녹화 지금 시작했고요. 혹시 녹화본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노트에서 프로젝트 새로 생성 막 했습니다. 점프캣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게 하고 녹화본 보는 사람들은 다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요 노트에 있죠. 자,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파일이 11개 있을 겁니다. 저도 해보죠. 자, 폴더를 열어서 압축을 풀고 압축을 풀었더니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채팅 자, 파일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임포트 시켜야겠죠. 자, 하는 방법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유니티 위에 폴더를 띄워놓고 얘네들을 전체 선택을 해서 단축키는 컨트롤 A죠. 전체 선택하는 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A. 그래서 자,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드래그. 잠시만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설정가 어디 있어? 네. 이상하게 화면 구성이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얘네들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여기 assets에 드롭 하면 이미지 파일들이 쫙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드래그 앤 드롭을 했으면은 자,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 설계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우리 방금 만들었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캐릭터, 특히 고양이가 될 텐데요. 그 친구한테 피직스, 여기서 말하는 피직스는 리지드 바디 2D와 콜라이더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름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까지 처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한다거나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스크립트 기능을 넣을 거고, 여기 걷거나 점프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걸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가 바뀌고 있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여러 장의 이미지를 써가지고 바뀌죠. 점프할 때도 고양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맵을 만들고, 자,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고양이 점프할 때마다 카메라 움직입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얘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같이 점프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볼 것이며,
결국 이 깃발과 부딪히면 다음 씬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충돌 판정하고 그 충돌 판정에 따라서 씬을 바꾸는 그런 작업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일단 PC로도 만들어 볼 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드로이드 버전을 맞춰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가서요. 파일, 빌드 세팅스를 눌러줍니다. 자, 파일, 빌드 세팅스를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이. 자, 여기서 지금 PC로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끝이 아닙니다. 끄면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아이콘이 있는 게 현재 이 플랫폼으로 세팅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드로이드로 플랫폼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줍니다. 안드로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주면 잠깐의 시간이 걸리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뀌었죠.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자, 화면을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가로 게임이 아닌 세로 게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요거 보면 아시겠죠? 스마트폰 사이즈입니다. 요거 16대 9. 스마트폰 사이즈라서 여기에 맞춰서 게임 뷰를 만들겠습니다. 자, 게임 뷰. 자, 지금 프리 어스펙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16대 9 포트레이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세로가 더 긴 버전입니다. 포트레이트 세로가 더 긴 버전이에요. 랜드스케이프 가로 게임입니다. 포트레이트 세로 게임이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흰색 선이 현재 화면 사이즈인데요.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이것도 똑같이 맞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PC상에서 실행하는 데는 또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보죠. 자, 지금 이제 대충 이런 형태, 근데 하나 고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화면 안에서만 작업을 할 거고 플레이 되는 것도 요 화면이에요. 즉 가로가 더 긴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세로가 더 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화면 전환을 이런 건 이제 유동성 있게 해야겠죠. 뭐 가로가 더 긴 그런 PC 버전의 게임이라면 이렇게 씬 뷰와 게임 뷰를 가로가 길게 해놓는 게 맞겠지만 우린 지금 새로 게임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씬을 이렇게 클릭해서 위치를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나요? 여기 화면 전체 미리 보기 형태로 게임 뷰 있고 여기 씬 뷰 작업도 있고요. 이게 좀 더 화면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번에 쓸 역시 컴포넌트 두 개입니다.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 두 개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을 써볼 건데요. 자, 피직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 차이점이 나오죠. 일단 가장 큰 충돌 체크. 콜라이더가 없으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구름에 부딪혔을 때 콜라이더를 안 쓰면 그냥 뚫고 갑니다. 하지만 콜라이더를 쓰면은 여기에 뭐 튕기던가 안착하던가 그렇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와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기능을 되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를 갖추고 있는 오브젝트는
이런 중력, 마찰, 이런 물리현상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콜라이드라는 컴포넌트를 가진 그런 오브젝트는 충돌 체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 플레이어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플레이어 캐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캐시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프로젝트 뷰에 있는 캐시라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뭐 하이어라키 뷰에 갖다 놔도 되고요. 씬 뷰에 그냥 적당한 데 갖다 놔도 됩니다. 적당한 데 갖다 놓고요.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고양이 캐시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이 고양이요. 선택을 하시고요. 자, 포지션 0, 0, 0. 포지션 0, 0, 0이고요. 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추가할 거 콜라이드랑 리지드 바디겠죠. 리지드 바디부터 해보겠습니다. 뭐지? 자, 리지드 바디 2D를 선택해서 예, 클릭해 줍니다. 자, 리지드 바디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에게 충돌 체크를 하기 위한 콜라이더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서클 콜라이더라는 친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2D 오브젝트에만 존재하는 서클 콜라이더고요. 동그란 형태로 오브젝트를 둘러싸게 됩니다. 원 형태로요. 서클 형태로. 자,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리지드 바디 2D, 서클 콜라이더 2D. 자,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더가요. 이건 좀 이따 좀 콜라이더는 너무 둥글잖아요.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도 거슬리네요. 캐릭터를 가리고 있어서 이럴 때는 여기 씬뷰에 기즈모스의 3D 아이콘을 줄여주면은 너무 줄이면 좀 그러고 적당히 줄여서 안 거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면요. 떨어집니다. 왜? 리지드 바디 2D가 있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2D의 그래비티, 중력 속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다음은 구름 하나 배치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뷰에 클라우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적당한 곳에 배치합니다. 사이즈는 다시 고쳐보죠. 자, 클라우드. 자, 포지션 값을 0, -2, 0.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구름한테도 콜라이더가 있어야겠죠. 충돌 체크. 고양이와 충돌 체크를 해서 위에 올려놓으려면 콜라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한테 네, 구름은 좀 네모난 형태니까요. 박스 콜라이더 투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박스 콜라이더 2D 추가를 해줬어요. 자,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척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건 좋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고양이와 구름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콜라이더와 콜라이더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이죠. 이미지는 여기 있는데 실제 콜라이더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콜라이더 위에 콜라이더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 이미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콜라이더로 뭐 위에 올라서거나 충돌하거나 그런 걸 체크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지상으로는 부딪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 콜라이더상 올라간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콜라이더를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면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동그랗잖아요. 고양이는 사실 요만한데 이 빈 공간 때문에 네. 실제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힌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 여기도 콜라이더가 이렇게 있고 콜라이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콜라이더는 서로 절대 겹치지 않거든요. 이지 트리거라는 옵션을 체크하지 않는 한 콜라이더가 겹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주먹이 있어요. 그걸 맞부딪혀봐요. 주먹이 겹칩니까? 안 겹쳐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콜라이더가 동그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콜라이더 네모난 거, 박스 콜라이더를 쓰면 어떨까? 써봤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지면에도 콜라이더를 배치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네모나게 하면은 가다가 여기 걸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못 넘어가요,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서클 콜라이더처럼 둥그런 형태로 한다면은 이런 거 그냥 스르륵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선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장점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공간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스 콜라이더도 쓰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동그란 콜라이더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서클 콜라이더와 박스 콜라이더를 합쳐서 두 개의 콜라이더를 한 오브젝트에 붙이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럼 이제 아래를 동그랗게 하니까 작게 동그랗게 하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위에는 박스로 하니까 몸 사이즈에 딱 맞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로 가보죠. 자, 일단은 서클 콜라이더가 이렇게 지금 둥그렇게 얘를 감싸고 있는데요. 얘를 좀 위치도 바꾸고 작게 해서 요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끄고 수정을 좀 해보죠. 자, 고양이를 선택하시고요. 자, 고양이 선택하고 여기 있는 서클 콜라이더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클 콜라이더 수정할게요. 옵셋 위치값입니다. 위치값 콜라이더의 중심 좌표 0, 마이너스 0.3으로 해서 약간 아래로 내리고요. 레디어스 반지름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원 콜라이더의 크기입니다. 0.48인데요. 0.1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 맞게 보이죠? 어느 정도 맞게 보입니다. 옵셋을 한 0.1, 0.05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수치 같은 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딱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옵셋 레디어스 값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자, 리지드 바디 2D에 보면요. 여기 컨스트레인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컨스트레인츠. 우리말로 하면 제약 조건이죠. 아마 데이터베이스 SQL 할 때 컨스트레인츠를 분명히 배웠을 거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컨스트레인츠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동그랗게 해놓고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막 되게 빠른 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여기 뭐 턱이 하나 있어. 그래서 턱에 걸려서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넘어졌어. 원래 천천히 가면 스무스하게 올라갈 텐데 너무 빨리 가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은 얘가 바퀴잖아요. 바퀴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동그라니까. 그렇잖아요. 동그라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그렇게 넘어져서 안 됩니다. 넘어지는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제가 한 게 Z축 회전입니다. Z축으로 회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에도 설명드렸죠? 요 파란색 화살표가 Z축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Z축이에요. 파란색 화살표가요. 이 Z축을, 즉 이 고양이한테 이 Z축, 파란색 방향으로 짝대기를 딱 끼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챙이를. 고양이한테. 그러면 얘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게 Z축 회전입니다. 자, Z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얘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Z축으로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은 여기 있는 턱에 넘어져서 그 뭐 작용 반작용이나 관성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물리, 가속도 뭐 이런 거에 잔존 힘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면 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바로 요 컨스트레인치를 합니다. 컨스트레인치에 프리즈 로테이션 Z, 프리즈, 얼리다, 꼼짝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로테이션, 회전. 여기 Z밖에 없죠. 3D 게임은 X, Y, Z 다 나오는데요. 2D 게임은 Z만 나옵니다. 즉 이걸 체크하면 뭐냐면요. 리지드 바디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물리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발생하는 뭐 가속도나 반작용이나 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넘어지거나 굴러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회전할 수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잔존한 힘 때문에, 남은 힘 때문에. 그런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 그런 힘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2D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뭐 굴러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면은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쓴다면요. 자, 그리고 얘한테 박스 콜라이더 추가해줘야겠죠. 지금 얘한테 콜라이더 하나 추가해줬고요. 고양이한테 박스 콜라이더도 추가해주겠습니다. 박스 콜라이더 2D. 자,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해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크게 나오죠? 안 되죠? 이 고양이 몸에 딱 맞게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박스 콜라이더 2D의 사이즈를 0.3, 0.6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네요. 자, 바꿨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옵셋 값을 X 옵셋을 약간 좀 얘도 한 0.05만 옮길까요? 이러니까 얼추 맞아떨어지네요. 그쵸? 고양이를 잘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옵셋 값과 사이즈를 박스 콜라이더의 옵셋 값과 사이즈를 조정해 봤습니다. 자, 이제 구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구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콜라이더 사이즈가 약간은 좀 그래요. 실제 이미지보다 더 커요. 그렇죠? 빈 곳도 많고. 그래서 구름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선택하고 박스 콜라이더 2D에 가서 사이즈를 1.4, 0.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구름입니다. 클라우드. 자, 이렇게 줄였더니 얼추 딱 맞아 떨어지고요. 실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딱,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예, 정말 뭐 구름에 딱 앉은 것 같은, 실제로 콜라이더로 보면 이렇죠. 콜라이더로 보면 이런 상태죠.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아까보다 확실히 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팅은 이 정도로 끝난 거고요. 리지드 바디 설정, 그, 피직스 설정까지 끝난 거죠. 자, 이제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이 고양이를 움직여야겠죠. 좌우로 움직이고, 또 점프 시켜서 움직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 피곤들 할 텐데. 자, 11시부터 수업 진행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된 사람들은 노트를 보고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쉬죠.
어디 보자. 음, 레디어스 범위가 안 보인다? 레디어스 범위가 안 보인다? 이거? 이게 안 보인다고? 안 보일 수가 있나, 이게? 안 보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레디어스 범위가 안 보인다. 이거 캡처해서 보내봐봐, 그러면.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레디어스가 안 보일 수가 있나? 요거 이만큼 캡처해서 캣 단톡방에 아, 기즈모스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이렇게 보이긴 하지. 이 얘기인가? 이 얘기를 말하는 건가? 나는 요 레디어스라는 항목이 안 보인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끄면은 콜라이더 범위가 안 보이긴 하지, 이거. 이거 얘도처럼 이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얘도 말이 맞네. 근데 나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건 줄 알고, 요 레디어스, 요 레디어스라는 글자가 안 보인다는 줄 알고. 그건 얘도 말처럼 요거 씬뷰의 위에 있는 요 기즈모스를 아까 아마 요거 줄이면서 요 3D 아이콘 요 사이즈 줄이면서 요것도 같이 누른 모양인데, 자 보는 것처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콜라이더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기즈모스는 켜놔야 됩니다. 콜라이더 사이즈 알리면은. 자 계속 가보죠. 이거 어떻게 끄냐. 자 이제 고양이 한번 움직여 봅시다. 고양이 이제 애니메이션 하고 맵 만들고 끝날 것 같네요. 자 고양이 한번 움직여 보죠. 고양이. 자 고양이 이런 게임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태까지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레이트, 말 그대로 매 프레임마다 해당 오브젝트의 좌표 값을 조금씩 조금씩 뭐 늘리든 줄이든 바꿔주면은 오브젝트의 좌표가 변경이 되면서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여태까지 썼던 게 이 방식이죠. 트랜스폼 점 트랜스레이트 메서드 썼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방식이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에드포스가 있습니다. 에드포스. 트랜스레이트는 말 그대로 순간순간마다 좌표를 조금씩 바꿔서 맛이 그냥 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에드포스는 그냥 미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미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주로 트랜스레이트를 써봤으니까요. 이번엔 이 에드포스를 이용해서 미는 것처럼 캐릭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자, 캣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붙일 건데요. 자,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뷰에 스크립트 파일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이라고 해볼까요? 플레이어 컨트롤.
L이 두 글자인가? 아니지. 그냥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어 컨트롤러. 제가 노트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노트에 있는 대로 합시다. 어, 이름을 좀 다르게 했어. 그런 사람들은 뭐 귀찮겠지만은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보세요. 지우는 거 말씀드렸죠? 예, 선택하고 그냥 얘는 지우고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럼 지워져요. 자, 플레이어 컨트롤의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꾸 까먹더라고요. 스크립트 작성한 다음에 얘를 고양이한테 붙여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데 자꾸 까먹더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플레이어 컨트롤을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 왼쪽 클릭을 누르고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고양이한테 붙여주세요. 캣한테 플레이어 컨트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재밌다고 이렇게 여러 개 붙이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걸. 그러면 에러 납니다. 에러는 아니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쨌든. 자, 플레이어 컨트롤을 붙여줬습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 실행을 시켜보죠. 자, 플레이어 컨트롤입니다. 플레이어, 그러니까 캣 오브젝트에 얘를 현재 붙여놓은 상태죠.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건 지워놓고 리지드 바디 2D가 필요합니다. 리지드 바디 2D 리지드 2D 자, 이 변수를 통해서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변수,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값을 줘야겠죠. 초기화를 시켜보죠. 진짜 리지드 바디 2D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자, 스타트에서 리지드 2D get 컴포넌트. 자,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들 중에서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get 가져와서 여기다가 할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당한다. 자, 일단은 점프 기능부터 만들어 볼게요. 애드포스를 이용해서. 자, 점프를 하려면은 얼만큼 점프를 할 건지 그 값을 일단 변수 우리가 설정해 놓겠습니다. 점프 포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일단 한 680 정도로 해볼게요. 여러 가지 값을 넣었을 때 제일 적당한 값이 이 정도 값이었습니다. 680. 자, 나중에 난 점프를 더 길게 높게 하고 싶어. 이 값을 바꾸면 됩니다. 자, 리지드 바디 2D. 자, 이제 연결했고요. 이제 점프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많이 썼던 거 있는데, input, get key down, get key down. 특정 키보드에 있는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메서드입니다. input 클래스의 key down. 또 어떤 키보드, 어떤 키? 많아요. 키코드 중에서 점 찍어보면 엄청 많습니다. escape, 뭐, return, backspace, 뭐, 또 뭐, D, F11부터 뭐, H,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키패드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스페이스바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뭐야 이거. 이 코드가 뜻하는 것은 자,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여기서 true라는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문 안에 있는 블록이 실행이 되겠죠. 안 누르면은 실행 안 되겠죠. 이 안에 내용들은 절대 실행 안 되겠죠. 자, 눌렀어. 자, 눌렀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눌렀으면 rigid2D의 기능들 중에서 아주 많은 기능 중에서 add forc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dd force. add, 가하다, force, 힘을. 말 그대로 add force입니다. 자, add force 이렇게 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D 게임에서 rigid body 2D나 add force는 두 가지로 오버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 2 값, 그러니까 x, y 어떤 좌표와 크기만 설정을 해서 해당 벡터 방향으로 힘을 가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건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특수한 형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식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냐? 윗방향으로 트랜스폼의 업이라는 상수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윗방향을 뜻합니다. 윗방향. 당연히 트랜스폼 점 라이트는 오른쪽 방향이고 레프트는 업이랑 저거밖에 없어요. 업이랑 라이트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자, 꼼수. 자, 어쨌든 트랜스폼 업 윗방향으로 점프를 해. 윗방향으로. 얼만큼? 아까 우리가 설정한 점프 포스의 값만큼 점프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저장하시고요. 저장은 필수죠. 저장하시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현재 cat 오브젝트에 어디요? cat 오브젝트에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붙여놨습니다. 안 붙여놓은 사람들은 붙여놔야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툭 떨어지고 점프. 올라. 육각할시 너무 큰가? 뭐 거의 뭐 매트리스처럼 뛰네요. 자, 그러면은 뭐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을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물론 줄여줘도 돼요.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래곤볼을 본 나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명작이죠. 드래곤볼.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이나 아무튼 이 친구들이 수련을 할 때 어떻게 수련을 했는지 아마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중력을 되게 세게 설정해서 거의 뭐 50배 막 우리 지구의 중력을 2라고 치면은 중력을 한 50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력하에서 수행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친구한테도 중력값을 좀 세게 줘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끄고요. 캣 선택한 상태에서 리지드 바디 2D에서 어딨니? 이 중력값이죠. 이거. 그래비티 스케일. 이 값이 현재 1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에요. 이 값을 3으로 줘보겠습니다. 3으로 주고 다시 한번 플레이 볼게요.
아까보다는 뭐 중력 때문인지 더 빨리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것도 딱 제한이 걸리죠. 그래비티 스케일을 3으로 줬더니.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포켓 값의 요 값을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내 게임의 컨셉, 스타일에 맞게 제작자 마음이죠.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프 기능을 넣어봤고요. 이제 좌우 이동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스케일 값 3으로 바꾼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좌우 이동 만들어 보죠. 좌우 이동.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가겠습니다. 자, 좌우 이동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일단은 플로트 워크포스 자, 이 워크포스라는 변수는 어디다 쓸 거냐면요. 좌우로 이동할 때의 어떤 뭐 속도 같은 개념으로 쓸 겁니다. 즉 우리 이것도 좌우로 이동하는 것도 애드포스를 쓸 건데 이번에는 다 애드포스 쓸 거예요. 애드포스를 쓸 건데 좌우로 이동할 때 미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근데 미는 거잖아요. 근데 민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속도를 제한 두겠습니다. 맥스 워크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야, 2점 요 값만 요 값보다는 작게 움직여라. 미는 건 좋은데 요 값보다 요 값은 못 넘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또 제한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변수 선언은 여기까지고요. 자, 계속 해볼까요? 업데이트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이 부분 밖에다가 좌우 이동을 위해서 인트 키는 0. 자, 이게 뭐냐면 이 값에 따라서 캐릭터를 왼쪽으로 보게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를 좀 정하려고 그래요. 자, 이 키값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가 키, 자 여기는 getKey 다운을 썼고 여기는 getKey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getKey 다운은 꾹 누르고 있어도 그냥 한 번 누른 걸로 인식합니다. getKey는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누르고 있는 걸로 인식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좌우 이동을 getKey 다운으로 처리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왼쪽을 꾹 누르고 있어도 그냥 한 번 슬쩍 움직이고 말아요. 하지만 getKey로 하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움직이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getKey. 만약에 사용자가 누르고 있는 게 오른쪽 화살표 키다. 에로 오른쪽 화살표 키면은 키 값을 1로 해. 근데 아니야. 사용자가 누르고 있는 게 왼쪽 화살표 키야. 그러면은 키 값을 마이너스 1로 해. 이 키 값에 대한 거는 다음 내용에서 잠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왼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키 값을 달리 좀 줘봤습니다.
써먹는 건 좀 이따 바로 이어서 써먹어 볼게요. 자, 작성을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가보죠. 자, 천천히, 천천히. 저도 자꾸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해요.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속도를 줘보겠습니다. 플로트, 스피드, x. x. 자, massf. 수학함수입니다. 수학함수, mass 펑션. 수학함수를 모아놓은 건데요. 그중 a, b, s. 절대값을 주는 겁니다. 절대값. 자, 절대값을 어떻게 주느냐? 리지드 2D의 현재 벨로시티. 이 벨로시티라는 거, 자, 요거 뭐냐면요. 아, 요거 오타가 나네요. 스피드가 이렇게 이 스피드가 아니죠. SP이죠. 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 속도를 구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순서를 좀 달리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리지드 2D의 속성 중에 벨로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벨로시티는 현재 이 리지드 바디 2D가 붙어 있는 그 오브젝트에 이 업데이트 계속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실행되는 거죠. 일주일에 수십 번씩. 어쨌든 계속 얘네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오브젝트에 현재 속도, 움직이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속도가 0이겠죠. 움직이고 있다면 뭔가 속도 값이 있겠죠. 그 속도 값을 의미합니다. 현재 그 순간, 이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 이 친구의 속도값이에요. 그 속도의 X값을 받아냅니다. 즉, X축으로의 속도값을 받아서 얘한테 넘겨줍니다. 즉, 현재 속도겠죠. 현재 오브젝트의 X축 이동 속도. 아니, 아직 밀지도 않았는데 웬 속도가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밀 거예요. 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피드에 제한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걸어보죠. 야, 그래. 현재 속도값을 구했더니,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최대 속도보다 커?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밀고, 우리가 설정한 최대 속도보다 작다면은, 그때서야 얘를 밉니다. 라이트. 그리고 키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2죠. 워크포스. 민다. 미는 거예요. 스피드 제한을 걸면서 미는 겁니다. 자, 여기 ABS는 절대값을 주는 건데요. 절대값을 주는 이유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로 X축으로 속도인데 플러스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속도인데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라고 뭐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좌우 이동에 따른 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왼쪽으로 이동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순수한 속도, 속도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속도값. 그래서 절대값을 주는 거고요. 자, 요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 그냥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최대 속도값을 안 주고 무조건 그냥 세게 누르는 만큼 밟으면 좋겠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 키를 쓰잖아요. 누르고 있는 만큼 계속 움직입니다. 누르고 있는 만큼 힘이 계속 가해져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 속도값이 구해질 때마다 만약에 그 속도값이 우리가 설정한 최대 속도보다 작다면은 그때는 밀고, 근데 우리가 최대 설정한 속도값보다 커. 그러면 이제 이거 실행하지 않겠죠. 즉 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최대 속도값 이상인 경우에는
밀지 않겠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저장하시고요. 실행해 보세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십시오. 좌우로 자, 이렇게 움직이죠? 꾹 눌러도 속도가 일정한 이유는 처음엔 약간 좀 느려요. 처음엔 약간 느리다가 이제 일정한 속도가 계속되죠.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느리다가 금방 빨라져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냅니다. 에드포스로 지금 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좌우로 이렇게 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밀어지는 힘이 강해져도 최대 속도를 제한두기 때문에 그때는 안 밀어요. 최대 속도보다 떨어졌을 때만 살짝 미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떨어지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오브젝트가 한번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죠. 요걸 안 한 거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넘어지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설정을 한 게 요 캣의 리지드 바디 2D에 컨스트레인츠에 프리즈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Z축,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힘에 대한 Z축 회전을 막아줍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볼까요? 체크를 해줬더니 그냥 안 움직이죠. 자, 요 체크, 프리즈 로테이션 Z 체크 하시고요. 리지드 바디 2D에 컨스트레인츠에 프리즈 로테이션 Z. 자, 그리고 이제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데 요때 써먹으려고 준비한 게 바로 키입니다. 키. 음. 자, 이 키 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화면 보시죠. 현재 이 친구의 스케일 X 값은 1입니다. 1이에요. 1입니다. 늘리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크기를 조절한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다시 1로 바꾸고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양수잖아요. 음수로 가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좌우 화살표기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좌우로 들어가면 값이 바뀝니다. 아시죠? 자, 근데 이걸 마이너스로 줄여볼게요. 뭔가 회전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줄어드는 것처럼도 느껴지죠? 사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0, 이랬더니 반대 방향으로 딱 생기네요. 아시겠죠? 이 스케일 X 값은요, 물론 사이즈를 조정하는 데 쓰이지만 좌우 반대 방향을 하는 데 쓰입니다. 예, 플러스 있던 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1일 때는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1로 하면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X축의 값이 스케일 X값, Y값 바뀌는 게 그런 얘기예요. Y값도 한번 바꿔볼까요? 뒤집어지죠. 고양이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밑으로 해서 떨어지게 하고 싶다. 이 스케일 Y값만 바꿔주면 돼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이게 스케일 값의 또 하나의 또 알아두실 내용입니다. 이 스케일 값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스케일 값을 마이너스 1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스케일 값을 1로, 이러면 좌우 이동이 되겠죠.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업데이트 마지막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if 야, 키값이 현재 0이 아니라면, 키값이 0이라는 것은 뭐 아무런 키도 안 눌렀다는 뜻이겠죠. 키값이 0이 아니면은 트랜스폼에 스케일 값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바로 스케일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컬 스케일이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컬 스케일. 예, 스케일이라는 속성은 바로 없고요. 로컬 스케일입니다. 로컬 스케일 값을 new 벡터 3 키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오른쪽을 누르면 마이너스 1, 왼쪽을 누르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키 한번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세요. 저장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일 나름대로 복잡할 것 같은 내용 한번 해볼까요?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자, 노트로 가볼게요. 애니메이션만 하면 거의 끝났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뭡니까? 애니메이션. 2D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처리는 플립 방식입니다. 플립 방식. 이 플립 방식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 넘겨가면서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만들어 봤을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까지 장인 정신 느껴지게 장인처럼 이렇게까지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대충 이런 거는 한 번쯤 만들어 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심심하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게 플립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한 프레임이에요. 한 프레임. 매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것을 빠른 속도로 재생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뭐 유튜버를 하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D 게임의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방식이에요. 매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2D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들도 보통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네. 플립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크립트 방식과 메카님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방식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여러 장 있어. 그럼 이미지를 스크립트해서 매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매번.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예전엔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예전엔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UAT에서는 메카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편하게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메카님 방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 메카님 방식은 뭐냐? 자, 영상을 잠깐 보시죠. 18초부터 나옵니다. 캐릭터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게 이게 각가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뛰는 상태, 걷는 상태, 뭐 이거 무슨 상태야? 뭐 기는 상태, 둘러보는 상태, 각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해당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에 미리 설정해 놓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상태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그 순간에 보여준다. 우리는 상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어떤 키보드를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상태로 넘어가. 그 상태로 넘어가기만 해놓으면은
그 상태에 딸려있는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클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통 우리가 클립이라고 하죠. 클립. 걷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현재 이미지가 캣 빼고 캣워크 1, 2, 3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뷰에 있어요. 그래서 각 시간마다 0.28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0.28초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0.07초일 때는 요거 0.014초일 땐 요거 0.21초일 땐 요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0.28초일 때는 요 캣을 다시 보여줘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 애니메이션 한 세트를 묶어서 세트로 만든 것을 클립이라고 합니다. 이 클립을 걷기 애니메이션 클립이죠. 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자, 같이 만들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천천히 할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하이라키 뷰에서 캣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을 열 건데요. 윈도우, 애니메이션을 눌러줍니다. 윈도우, 애니메이션 두 번 들어갔죠? 자, 눌렀어요.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늘려볼게요. 적당히 이 정도로. 넓으면 좋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있죠?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줬더니 이런 창이 뜨네요. 자, 이제부터 크리에이트 만든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클립 파일을 만들 건데 어디다가 그 파일 저장할 거냐라고 묻는 창이에요. 그냥 여기다 저장하죠. SH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을 워크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런 거 건드릴 필요 없이 파일 이름만 설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장. 저장. 좀 바뀌죠? 자, 확인을 할 게 좀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워크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 뷰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워크. 우리가 방금 만든 애니메이션 파일이고요. 캣도 있습니다. 이 캣은 뭐냐면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이런 클립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제어해주는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3D 게임 만들 때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게 생겼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창이죠. 현재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add property라고 있습니다. add property. 얘를 눌러 주세요. 누르면 이제 여기 또 창이 떠요. 자, 스프라이트 렌더러 펼쳐주시고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중에서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전체 중에서 자, 다시 처음부터 add property, 스프라이트 렌더러 펼치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 스프라이트를 각각 한 장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뭐가 없어요. 요거를 쫙 펼쳐주면 고양이가 나옵니다. 자,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그러면은 요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보시는 것처럼 0초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플레이 해보면 0초부터 1초까지입니다. 1시간이 아니죠. 0초부터 1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야, 요때는 어떤 이미지, 요때는 어떤 이미지, 요때는 어떤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만큼이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애니메이션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이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끄고요. 아이고. 자, 이제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0.28초가 짜리까지 한 세트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1초까지가 아니에요. 0.28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자, 요거 여기 1초에 돼 있는 애니메이션 이 고양이를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리트 키. 그러면 지워집니다. 지워주시고요. 자, 요 애니메이션 세팅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이 찰기는 뭐냐면요. 헛둘 이건가? 이거 말하나? 이거. 자, 여러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저처럼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라고 저는 좀 수정을 약간 할게요. 여러분들은 건드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확대를 해야 돼서.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좀만 더 확대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노트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미지를 몇 초에 둬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캣워크 1은 자, 얘를 선택하세요. 클릭해서 그대로 드래그 해가지고 어디다 넣어주면 0.07에 넣어줍니다. 0.07. 0.07. 0.07이 어디냐면은 일단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고 여기가 고양이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요. 실제로는 고양이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요 마른 모 있는데 아 이게 줄여서 안 보이나? 자 일단 넣었잖아. 근데 여기 0.07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다 마우스를 딱 대보시면 여기 7 이라고 돼 있죠? 이 7이 0.07입니다. 7. 7프레임. 0.07. 자, 캣워크2도 그대로 들어가서 얘는 어디다 넣냐면 0.14. 이쯤에 0.14일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마우스를 딱 클릭해 봤더니 14 맞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실수를 여기다 했어. 0.14 해야 되는데 0.12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고양 클릭해서 또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초가 나오죠. 0.14. 이것도 얘도 클릭해서 초가 나오죠. 0.07. 세 번째 0.21입니다. 클릭해서 아무데나 일단 아무데나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정하세요. 0.21이랬지? 0.07, 0.14, 0.21. 7의 배수입니다. 0, 7, 14, 21. 캣워크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펼쳐보면, 네, 펼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 나는 이 애니메이션 세트를 여기서 마치겠다. 한 프레임, 한 세트로, 한 클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자, 0.28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여기 28로 나오죠? 여기 줄자를, 이 좌 부분을 클릭하면 돼요. 이 좌 부분을 클릭해서 0.28로 갑니다. 자, 0.28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마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특정, 핵심이 되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키프레임. 키프레임. 여기를 키프레임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 키프레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있죠? add 키프레임. add 키프레임을 딱 눌러주세요. 0.28로 맞춰져 있는 거 확인하고 얘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자, 뭐 물론 얘도 움직이지만 여기 있는 게임 신뷰 게임베이를 같이 움직이죠. 뭐 이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다면 다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10분 동안 쉴 거고요. 여기까지 안 된 사람들은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자, 이어서 가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안 온 사람들은 뭐 여전히 안 왔고. 아까보다 사람 수가 없다 했더니 한 명 도망갔네요. 여기는 뭐 다 2학년이니까 지금 3학년들은 아는데 언제였더라? 지금 3학년이 1학년일 때 DB 수업 듣다가 중간에 몰래 샜거든요. 7명이었나 그때? 7명 다 F셨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렇게 특별히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뭐 사실 뭐 수업 시간에 뭐 엎드려 저도 별로 그렇게 뭐라 안 그래요. 피곤하니까. 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엎드려 자고 그랬으니까. 제가 못 참는 코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디 보자. 여기는 이 친구는 체크를 해놔야지 그러면.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된다면요.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면은, 얘 계속 움직여요. 난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 즉, 뭐, 점프를 누르거나 좌우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일 때 고양이가 움직여야지 계속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요즘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기록 중지? 이거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잖아. 어. 자, 플레이 끄고, 이거 애니메이션 창도 잠깐 꺼놓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속도를 한번 조절을 해보죠. 플레이어 컨트롤러 가세요. 지금 계속 이 스크립트만 만지고 있네요. 자, 변수 좀 추가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죠. 애니메이터입니다. 자동 완성이 애니메이션으로 될 수 있는데 조심하세요.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니, 이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언제 생겼나? 언제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습니다. 자, cat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언제 이게 생겼지? 여기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언제 생겼냐면은 아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cat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창 열어서 워크라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생성했잖아요. 그걸 생성하는 순간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도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 캣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서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뭘 할 거냐면요. 일단은 애니메이터 만들었으니까 실제 컴포넌트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애니메이터는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이 작업을 해줘야 될 거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플레이어 속도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의 스피드를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추가해보죠. 이쯤에다가 애니메이터의 스피드 값이 0보다 크면 어쨌든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피드 X 값 있죠? 뭐 최대 스피드 값이 설정되긴 한데 어쨌든 스피드 X 값이 그대로 하면 너무 커서 좀 나누겠습니다. 즉, 뭐 나누든 어쨌든 간에 스피드 X 값이 뭐 0보다 이상이면은 그때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움직여라. 근데 스피드 X가 현재 0이야. 즉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 0이면은 요 애니메이터의 속성 중에 스피드 값도 0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 스피드 값이 0이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니메이터의 스피드 속성 값이 0이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쵸? 점프되고 그쵸? 누를 때만 움직이죠? 코드 몇 줄 추가해줘 코드 한 두세 줄 추가해줬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속도 조절까지 한번 처리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 할 거 아마 지금 노트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할 거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할 건 이제 맵 만들 겁니다. 맵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게임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점프. 구름들이 보이죠? 자, 이런 구름들은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임 기획자나 뭐 레벨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군이 또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돼요. 네. 이거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배치를 해주려면 일단은 이 클라우드, 구름을 프리팹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이 구름을 일단 프리팹으로 먼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출석 자료를 고치느라. 가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뭐야. 사실은 일단은 구름을 프리팩으로 만들어야겠죠. 구름에 뭐 더 이상 붙일 기능은 없습니다. 뭐 어, 예, 뭐 콜라이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그대로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SH에다가 퐁당 넣어줍니다. 그러면 구름 프리팩이 이렇게 생기죠. 구름 프리팩이 이렇게 생깁니다. 구름 프리팩이 생기고요. 자, 구름 프리팩이 생겼으면은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건 줄이고요. 이 구름 프리팩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적당히 배치해 주면 됩니다. 예, 대충 이렇게 배치를 쫙쫙쫙 해주세요. 자, 여기 지도에는 노트에는 완성도를 위해서 되게 이렇게 사이즈랑 위치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뭐 귀찮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혼자 게임 만들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완성도 있게 만드셔야 되고요. 일단은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클라우드 프리팹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한 다음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점프가 모자라서 이런 경우 생겨요. 이런 경우 못 올라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끄고 다시 좀 수정을 해야겠죠. 예. 얘가 일단 갈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쵸? 예, 대충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 올라갔어?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공. 자, 뭐 이렇게까지 나는 완성됐게 만들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사이즈,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 됐어. 그냥 한번 이렇게 프리팹을 해볼래. 그럼 저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 꼭대기 구름까지 지금 이 게임뷰로는 카메라 같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신뷰로 좀 신뷰를 같이 보면서 좀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자, 일단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노트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좀 새로운 개념들 많이 나왔습니다. 에드포스라던가 이런 뭐 새로운 개념들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한 사람들은 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고요. 잘 못 따라한 사람들은 다음 주 수업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 전까지는 꼭 완성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뭐 여기서 마치죠. 할 거 다 했으니까.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였어?